근데 이게 책을 쓰실 때 경험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예. 로맨스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북한에서 온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독자님들은 남한 분들이시잖아요. 제 경험을 쓰면은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판타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냥 상상 속의 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쓰신 책 중에 우리도 사랑을 한다. 그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때 제목을 지을 당시. 이 제목이 뜻하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한국에 와서 사는 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은 아무래도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설 속이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사는 거에 치열하고 사랑을 하는데도 치열하고 여러 메시지를 조금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탈북민을 대변해서 네. 탈북민인 주인공의 네. 이런 마음을 투영해서 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을 담으신 거네요. 네. 그럼 이 작품에는 그래도 실제 이런 약간 경험이나 느낀 감정 같은 게 다 투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탈북할 때의 심정이나 살아갈 때의 심정들이 녹아 있죠. 내용이 보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은 남한 사람, 여자분은 또 북한 사람, 네. 남한 재벌과 북한 탈북민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탈북을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있는 고위층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살이 되면서 도망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여자 주인공이 한국에 와서도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 톡소리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탈북을 한 사람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한 여자 주인공이 자기만의 커리어들을 쌓으면서 당당하게 남자 주인공의 옆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라기보다는 커리어 우먼 여기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약간 성장기에 네. 가깝다고 네, 보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남자 재벌, 네. 이게 보통 한국 드라마에 많이 맞아요. 나오는 소재잖아요. 네, 네. 거기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재벌 이런 거 부분은 다른 분한테서 조금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요? 예. 현대물은 나중에 드라마화 그쵸. 하려고 해도 대중적인 게 어떻겠느냐라고 아. 하셔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림을 약간 예. 누군가 그리셨구나. 맞아요. 다음에 드릴 질문이 그 얘기였어요. 요즘에 소설이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생각하신 이 연예인의 주인공이 있으신지. 저는 이덕묵 배우님은 큰 기럭지와 뽀얀 피부에 너무 멋지시잖아요. 하셨어요. 나중에 꼭 이게 드라마화가 됐을 때 네. 그분들이 출연하시기를 감개무량하고 황성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가장 최근에 쓰신 책이 챗GPT랑 협업을 하신 소설이 있더라고요. 네네. 매니페스토, 네. SF 소설이에요. 소속사 대표님이 윤여경 작가님이라고 네. SF에서는 거의 데모로 불리고 계세요.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해보겠냐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네. 서울대학교 교수님, 변호사의 박사의 쟁쟁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뭐 경력도 크게 막 꼽히는 게 없고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됐지만 네. 기회는 오면 그쵸 잡아야죠.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네, 챗GPT로 어떻게 쓴다는 건지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제가 챗GPT를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없던 세계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 제가 그런 데서 느린 편이긴 한데 인터넷도 아직 잘 활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챗GPT라니. 첫 단락은 다 쓴 다음에 너가 이 다음 써줘 이렇게 하는 건지. 어쨌든 챗GPT는 나의 명령을 입력을 받으면 이야기를 생성해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써줘 이러면 나는 한 편의 이야기를 뚝딱 생성해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챗GPT는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첫째,
이야기에 무슨 뭐 시놉시스를 뭐 어떻게 만드세요. 해라. 뭐 예, 둘째 뭐 이야기 전개를 뭐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써야지. 예. 그래서 아 얘는 소설을 쓸 마음이 없구나라고 그러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시놉시스를 쭉 써가지고 얘한테 입력을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너무 길다고 너무 길어서 대답을 못 하겠대요.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얘가 소설을 생성을 할까? 이번에는 시놉시스의 이야기를 단문단만 해가지고 네. 이런 식의 내용의 이야기이다. 소설을 써줘라 하니까 그제서야 소설을 써주더라고요. 그 뒤로는 술술술 잘 쓰던가요? 이어서 쓰는 게 안 돼요. 전에 끝났던 문장에다가 네.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들어간 단어를 네. 넣어서 소설을 써달라 이렇게 아. 명령을 주는 거죠. 쉽지는 않았겠어요. 성질이 막 난다고 해야 화날 것 되네. 같아요. 똑바로 써줘야 네. 되는데 자꾸 딴소리만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확실히 그거는 있었어요. 어쨌든 생성해낸 소설을 내가 다듬으면은 백지 상태에서 내가 쓴 것보다는 훨씬 완성된 글이 나오는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문장 같은 거를 써준다거나. 예. 훨씬 조금 전문적이고 네. 다듬어진 여러 네. 문장들을 써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작가님의 이 인생에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해마다 한 편은 꼭 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려울 거라는 걸 알지만 단편이라도 좋으니까 네. 하나씩은 예. 지금처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